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저는 어제 정우성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셔야 될 부분은 정우성에 대해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정우성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그들은 스스로 공인이라고 합니다. 공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력은 크다 그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굉장히 독서를 안 하기로 유명합니다.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역사를 판단하고 영화 한 편을 보고 사건 사고를 다 판단하는 국민이 또 우리 국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연예인들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우성이 유엔기구의 난민 홍보대사 그리고 미혼모 센터에서 무슨 홍보 활동을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정우성이 지 자식이 미혼모의 자식이 되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정우성이 지기 아들한테 양육비를 7억을 주든 300억을 주든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거는 정우성의 사생활이고 그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우성이 자기가 정의의 사도이냐 말하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개념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정우성을 봐야 되는 나무가 아닌 숲이다 그겁니다. 정우성이 대부분 개념 있다고 말한 부분이 좌파 사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우성을 통해서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의 문화 막시즘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 막시즘은 문화 출판 영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결국 그게 소수를 위한 동성애, 페미니즘, 그 다음에 환경단체 이런 것들까지 쭉 이어져 거미줄처럼 엮여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게 문화 막시즘입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개념 있는 말을 하는 척 하면서 그들이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진실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대부분 개념 있는 말들은 문화 막시즘의 영향이 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 막시즘이 뭘까요? 마르크스주의잖아요. 막시즘은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 하면 우리 국민들 다 압니다.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이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탈리아 공산당의 창시자가 안토니아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활동할 때는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감옥에 잡혀갔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파쇼 정권을 무너뜨리고 공산 정권을 일으켜 세우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 마르크스가 실패를 했는데 사상적으로 들어가기는 안 된다 그겁니다. 정치 사상은 실패한 사상이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람시가 굉장히 감옥에서 고민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제목이 감옥에서의 수고입니다. 그러면서 그람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정치 사상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문화로 들어가야겠다. 이게 1935년까지 글을 쓰면서 이탈리아 공산당 창시자인 안토니가 내놓은 해답이었습니다. 이것을 덥석 받아먹은 게 중국의 목태통입니다. 목태통이 1966년부터 76년까지 10년간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목태동마저도 실패한 게 결국 비슷한 시기에 1967년부터 1970년대 중후반까지 누가 했냐? 김일성이가 했습니다. 김일성은 난파하는 공작원들한테 김일성 비밀 교실을 통해서 문화 대혁명, 한마디로 문화 막시즘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영화나 북한하고 친숙하게 하는, 그 다음에 북한의 거부 반응이 없게 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우리가 친구 아니가, 우리가 동포다, 한민족이다, 이런 사상을 심어주는 게 결국 문화 막시즘이라 그겁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하겠지만 후속편을 계속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왜 그 증거로 제가 김일성이가 1976년 대남 공작원을 난파하면서 내려보낸 김일성 비밀교시의 한 부분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 증거로 우리나라의 문화 막시즘이 김일성의 비밀교시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꽃을 활짝 피웠는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져 가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일성 비밀교시 1976년 8월에 대남 공작원을 난파하면서 내보낸 쪽지입니다. 두 개의 비밀교시가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숙미 사대주의 사상을 뿌리 뽑고 그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는 작가 엘스린들로 하여금 미 제국주의의 침략적 분성과 야수적 만행, 그리고 비인간적인 각종 범죄 사실을 폭로하는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가들이 창작한 작품이 잘 팔리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당 조직들이 책임지고 팔아주고 대대적으로 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더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1976년 8월 달에 대남 공작원들을 난파하면서 내린 지시인데요. 또 하나의 비밀교시가 있습니다. 소설뿐만 아니라 영화도 만들고 노래도 짓고 좋은 그림도 많이 그리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동무들은 돈이 많이 든다고 난색을 표하는데 우리가 한일 빨치산 투쟁을 할 때 돈이 있어서 피바다 극본을 쓰고 연극 공연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북방부의 강력한 사회주의 혁명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무서워 주저하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혁명가들의 열정입니다. 돈이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돈 드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일을 벌려야 합니다.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혁명투쟁에 동원할 수만 있다면 억만금이 들어도 해야 합니다. 이게 1976년 난파 간첩들을 보내면서 김일성이가 내린 비밀교시입니다. 제가 왜 비밀교시를 읽어드렸냐 하면 제가 그냥 말로만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설득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로 비밀교시를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공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말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연예인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거를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연예인들이 출연한 영화, 드라마,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문화 막시즘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리는 아침TV 하경숙이었습니다.